안녕하세요. 바둑레시피의 정다원입니다. 태풍이 오는데 그곳에 가까이 가면 안 되죠. 태풍을 맞는다면 몸이 날아가거나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겁니다. 바둑에서도 상대방이 강한 곳에 들어가서 대세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을 바로 공격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레시피는 강한 곳에 가까이 가지 마라인데요. 상대방이 강한 곳에 왜 가까이 가면 안 될까요? 지금부터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태풍을 예로 들었는데요. 전쟁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전쟁 상황 가운데 태풍을 바로 앞에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날아가거나 아군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림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현재 백돌들이 태풍의 영향권입니다. 그만큼 강한 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흙이 이곳을 지워야 하는데 A, B, C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A로 두는 수인데요. 보통이라면은 이렇게 가운데 벌려두면 상대방의 세력도 지우고 자신의 집도 넓히는 그런 수들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백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한 칸 띄워둬야 하는데요. 백이 붙이는 것을 선수해 놓고 이렇게 모자로 씌워간다면 A의 돌들이 흑돌과 연결이 끊어져서 굉장한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아군들과 뿔뿔이 흩어진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둬도 계속 막아서 이것은 백 세력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A로 벌려두는 수는 약간은 넓게 벌려두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A보다 조금 더 좁게 이렇게 B로 벌려볼까요? 백이 A 정도로만 둬주면 흙은 만족입니다. 이렇게 한 칸만 띄워두더라도 지금 이 백돌과 A의 돌이 중복인 형태죠. 백도 한 칸 띄워둬야 되는데 이 정도라면 흙은 충분히 이 세력을 지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백은 나중에 이렇게 침입하는 수단이 있어서 흙이 붙여서 처리해야 하는데요. 네, 이것은 세 칸 벌려둔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 상용수단이므로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잊고 살아두면 흙은 또 지켜둬야죠. 만약에 지켜두지 않으면 붙이고요. 잊고 네, 이렇게 해서 이 돌들이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백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손을 빼는 것은 어렵고요. 이렇게 지켜두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벌려두는 수들이 있어서 세 칸 벌림도 너무 맛이 나쁜 형태입니다.
같은 벌림이더라도 지금은 B의 곳이 아니라 C의 곳을 두는 게 정답인데요. 백이 이렇게 벌려오면 지금은 날일자도 가능합니다. 붙여두면 흙도 젖히고 연결해 둔다면 백의 이 세력보다 오히려 이 흙의 세력들이 더 넓어질 수 있겠죠. 역시 이 형태도 마찬가지로 백은 중복입니다. 아까 B로 두었을 때는 이렇게 침입하는 수단이 맞으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C로 두는 것은 이런 정도는 위로 막아도 그만이고요. 뒤로 막아 두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이 노리는 맛이라고는 삼삼하는데요. 이것은 이쪽으로 막아 두고요. 잘 아시는 정석이죠? 네. 이렇게 백을 잡아둔다면 이 흙 세력이 커져서 이 백돌들이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모양에서는 A나 B가 아니라 C로 좁게 벌려두는 것이 정답이었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세력이 강할 때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이유는 책임을 못 질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백이 갈라두고 붙이는 데까지 선수해두고 이렇게 씌워가면 이 태풍의 영향에 힘입어 이 A의 돌이 흙돌과 동떨어진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림을 통해 배워봤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상대방 돌이 강할 때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네, 아까 그림을 통해서 상대방이 강할 때 그 속에 들어가면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걸 아셨죠? 그러면 이제 다른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백돌이 굉장히 강하죠? 아까 봤던 그림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흙이 이 백의 세력을 지우려면 A에서 C 정도가 무난합니다. 일단은 이 세력을 지우려고 A까지 멀리 벌려볼까요? 아까 설명이 잘 이해가 되신 분들은 여기서 똑같이 두면 된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백이 이렇게 두고요. 붙여놓는 것까지 선수를 하고 똑같이 이렇게 모자를 씌워간다면 이 A가 또 아군과 뿔뿔이 흩어졌죠.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씌워서 흙돌들이 잡히지는 않겠지만 이 돌들이 살면서 굉장한 악수들을 많이 두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백세력은 더 커지겠죠. 이것은 역시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A도 안 되고요. 이번엔 B로 벌려볼까요? A보다는 조금 덜 간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똑같이 백은 이렇게 둡니다. 흙은 귀 쪽을 계속 안 받을 수 없는데요. 이때 역시 이렇게 모자를 씌운다면 아까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흙이 이쪽으로 한 칸 띄어도 백이 이렇게 띄어두면 역시 이 돌을 살려고 많은 악수를 둠으로써 백의 세력이 더 커지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B도 안 되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C로 눈목자로 벌려두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백이 B로 두면 아까 배우셨죠? 이렇게 나를자로 두면 계속 이렇게 세력을 키워간다고 해도 흙이 이어두면요. 백이 이렇게 빵 떼는 형태에서 이런 정도로 집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복 모양입니다. 오히려 흙의 반대쪽 모양이 더 발전성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백은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고요. 일단은 B로 지금은 둔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커지지 않는다는 걸 배우셨죠? 그렇다면 이 눈목자 모양을 끊는 수단은 없을까요? 백이 이렇게 들어와도 이렇게 막아두면 이 돌들은 끊기지 않는 형태입니다. 백은 나중에 3, 3의 맛을 노릴 수가 있는데요. 이 상용수단은 다 아시죠? 3, 3에서 많이 나오는 정석인데 여기까지 되고 보니까 어떤가요? 이 백빵 떼는 모양에 비해서 이 흙이 오히려 더 큰 세력이 되었죠? 이것은 나중에 맛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지 백도 당장은 들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상대방 돌이 매우 강할 때 그럴 때는 가까이 가지 말고 자기의 돌들과 연결된 상태에서 벌려두는 것이 좋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네, 방금 그림을 통해서 상대방이 강할 때는 가까이 가면 안 좋다는 거를 다 아셨을 텐데요. 상대방이 강할 때는 나중에 행마를 고려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더라도 두 칸이나 아니면 중앙으로 뛰어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둑판에서 그 모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역시 지금 백돌들이 태풍의 영향에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매우 강한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흙이 이쪽 변 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백이 한 번 더 두게 되면요. 이 모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겁니다. 흙도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인데요. 일단 이 돌이 너무 강하니까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A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백은 이쪽에서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흙도 변으로는 벌리는 게 마땅치 않아요. 이렇게 한 칸을 벌려두는 것은 이렇게 들여다보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공격을 많이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쪽 귀에 빠지는 것도 선수이기 때문이죠. 흙도 지금은 중앙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럼 백도 하나 들여다보고요. 이을 수밖에 없죠? 네, 이쪽에 한 칸을 띄워두면 흙은 계속 뛰어나가야 하는데 백은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A로 두었더니 계속 공격을 당하네요.
A가 공격을 당했던 이유는 그 이후의 행마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강한 곳에 들어갈 때는 그 이후에 벌릴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B는 어떨까요? B로 한번 두어보죠. 만약에 백이 똑같이 이쪽에서 공격을 해온다면 지금은 이렇게 A의 자리에 둘 수 있죠. 가장 이롭다는 1, 2, 미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을 해와도 이렇게 한 칸 띄워두면 이미 안형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격이 쉽사리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반대쪽으로 다가오면 어떨까요? 이렇게 다가온다면 역시 귀 쪽으로 두 칸을 벌려둘 수가 있죠. 백이 붙이고 한 칸 띄는 정도인데요. 이렇게 가만히 한 칸만 띄워두더라도 흑은 공격당할 돌이 아닙니다. 백이 어느 쪽으로 다가와도 공격이 쉽사리 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벌릴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셨나요? 상대방 진영이 너무 두터울 때, 그럴 때는 그 이후에 벌릴 자리를 마련해 두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걸요. 상대방이 강할 때는 좁게 벌려두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릴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배웠는데요.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강한 모양에서 벌리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을 보시죠. 네, 지금 역시 백돌들이 세력이 굉장한 모습이죠. 지금 백이 귀 쪽에서 눈목자로 다가온 장면입니다. 아까 배웠던 대로라면 지금 흑이 이쪽에 벌려두면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강한 돌에 가까이 벌린 모습이어서 공격을 면치 못합니다. 백이 이렇게 두고 붙여둔다면 또 끼워야 되겠죠? 백도 뻗어서 어떻게든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뻗어두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또 받아야 되겠죠?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백 진영들이 더 커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백돌이 두터운 쪽에 너무 가까이 벌려서 이 돌들을 타게 하면서 악수를 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 칸으로 두는 건 어떨까요? 한 칸도 이렇게 나래일자로 계속 씌워가게 되면요. 또 받아야 되겠죠? 일단 한 칸 뛴 것만 해도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이고요. 백이 왼쪽 진영이 나래일자를 하면서 한 번 나래일자도 더 가능하겠네요. 받아줘야 하는데 이렇게 굳혀놓으면 왼쪽 진영이 또 굉장히 커진 모습이죠. 이건 역시 흑은 실패입니다. 아까 주제를 통해서 상대방이 강한 곳이 있을 때는 나중에 벌려둘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배웠는데요. 만약에 벌려둘 자리가 마땅치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은 중앙으로 한 칸 띄워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백도 또 한 칸을 띄면 그때는
이렇게 벌려두어도 되고요. 아니면 계속 한 칸을 띄워두어도 됩니다. 이거는 절대 공격당할 돌이 아니죠. 만약에 반대쪽에서 와도 이쪽으로 한 칸을 띄워둔다면 백도 이곳이 허술하니까 받아두어야 하는데요. 네, 흙도 이런 식으로 지켜두면 이건 역시 절대 공격당할 돌이 아니죠. 백의 오른쪽 진영도 별로 세력이 커지지 않고 왼쪽 진영도 커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형태에서 벌리는 것이 마땅치 않을 때는 중앙으로 한 칸 띄임을 하면 그만입니다. 상대방 돌이 강할 때, 벌리는 곳이 마땅치 않을 때, 그때는 중앙으로 한 칸 띄임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오늘은 강한 곳에 가까이 가지 마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강한 곳에 가까이 갈 때는 공격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마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죠. 강한 곳에 가까이 갈 때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강한 곳에 가까이 갈 때는 그 이후에 벌려둘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 쪽으로 벌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중앙 쪽으로 뛸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만약에 변 쪽으로 벌리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중앙으로라도 뛰는 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강한 곳에 가까이 가지 마라. 전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오늘부터 상대방이 강한 곳에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